우리가 웹서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응답을 줬고, 그다음 웹브라우저에서 그 응답을 표시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텍스트, 그러니까 즉 h1 태그, 헤딩 태그를 이용하거나 또는 p 태그, 뭐 div 태그, 디비전 태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를 하다 보면 이미지 같은 거는 어떻게 보내지? 이미지 같은 건 어떻게 보여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이제 파일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파일이 하나 있다,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미지를 응답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뭐 아이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데는 다양하게 있고요. 자, 우리 아이콘 파인더라고 하는 iconfinder.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가서 하우스라고 입력을 하면 집 모양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아이콘을 하나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모양 아이콘이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사용자 폴더 밑에 우리가 이쪽으로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브라켓 node.js의 node example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house.png라고 하는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자, 여기 왼쪽에 브라켓에서 왼쪽에 가보면 자, house.png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안 보이나요? 네. 자,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폴더 열기 가서 가보면 자, 이게 저장이 됐네요. 그죠? 자, 실제로는 여기에 저장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저거를 어떻게 자, 저 이미지 파일이 house.pn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자, 웹브라우저에 보일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ch05 밑줄 긋고 자, 테스트 이번엔 o.js 만들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2.js에서 만들었던 거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웹서버 동작되는 코드가 되겠죠?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넘어와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write 이런 걸 이용해서 보냈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파일을 읽어서 보내자는 거예요. 그럼 일단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자, 파일을 읽어봅니다. 파일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해봤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웹서버 만들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본 게 있어요. 뭐예요? var f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require fs라고 해주면 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 모듈이 자, 로딩이 됩니다. 그러면 fs라고 하는 거 안에는 read fi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 그죠? 함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명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파일명을 변수에 넣어가지고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파일 name이라고 해서, 자, house.png라고 하는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파일 name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함수에는 자, 에러 객체와 데이터라고 해서 파일의 내용이 파라미터로 전달될 수가 있죠. 그러면 파일을 읽어드린 게 되는 거잖아요. 파일을 읽어드렸다라고 하면 그거를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할 겁니다. 이 세 줄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write head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는 HTML 내용으로 보내니까 헤더의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이 헤더의 값을 이렇게 해서 전송을 했죠. 근데 이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넣지 않고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미지 슬래시 png. 자, 이 응답의 body에 해당하는 것, 즉 write를 이용해서 보내는 거는 이미지를 보낼 거다. 그러면 이게 문자열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 파일을 읽은 내용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자, 이미지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write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컨트롤 Shift
N키를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죠. 브라우저를 열어서 자, 이거를 리프레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그대로 리턴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지의 자, 컨텐트 타입, 자, 응답의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자, 이미지의 파일 타입이 png니까 이미지 슬래시 png로 해준 거예요. 자, 이걸 보통 이제 마임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웹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마임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자, 응답으로 보내주면 웹브라우저에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 3000번 포트로 실행된 웹서버가 있고요. 자, 요청이 들어오면 리퀘스트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걸 위해서 등록한 콜백 함수가 있으면 그 요청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파일 house.png를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응답으로 그대로 보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지 파일이 딱 보이게 된 거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임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압축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형식이죠. 자, 어떤 형식으로 받아서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자, 그런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스트림으로 읽어서 보내는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해봤잖아요. FS에서 create read stream이라고 하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 읽어드릴 통로 또는 쓸 통로, 데이터를 쓸 통로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read stream으로 읽어서 전송을 하는 자,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 모듈에서 또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ead stream으로 읽은 다음에 자, 그 파일의 크기만큼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자, 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자, 우리가 웹서버라고 하는 게 요청만 받는 기능만, 요청을 받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스트림으로 읽어드리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게 다른 웹서버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자,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공 API 같은 경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를 특정한 서버가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든 웹서버에서 그 공공 API 서버를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거나 가공해서 보내주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TP 모듈이라고 하는 거 안에 ge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et 방식으로 여러분이 요청을 해서 자, 다른 서버로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드를 보면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자, 외부에 있는 웹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해서 자,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자,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해주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옵션이라고 하는 거에 외부 서버의 IP와 포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구글 서버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옵션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주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자, 이렇게 보면 자, 응답이라고 하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HTTP에 이런 형태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게 만족할 만큼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는 코드의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해서 엑시오스라든가 자, 이런 외부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외부 모듈을 쓰거나 어떻게 하거나 외부에 있는 이 웹서버 쪽으로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HTTP의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이벤트가 마찬가지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 외부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자, 데이터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데이터가 다 받아졌을 때 end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코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가장 간단하게 넘어가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고요. 얘기한 것처럼 외부 웹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지금 이 기본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엑시오스나 다른 외부 모듈을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HTTP라고 하는 모듈이 동작하는 방식을 보기 위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고요. 책을 보면서. 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냐? HTTP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익스프레스를 써서 웹서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에서 익스프레스로 웹서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볼 겁니다. 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웹서버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HTTP라고 하는 걸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걸 써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